그래서 퇴비 줄 때는 바로 나무 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나무가 크면 클수록 퇴비 주는 반경을 멀리 줘야 됩니다. 이 샘골 농협 생누룩 퇴비가 한 차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한 팔레트에 50포씩 해서 총 12팔레트 600포가 왔습니다. 이제 지게차로 떠내려야 됩니다. 한 팔레트에 50포니까 1톤이죠. 1톤은 지게차로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동카에 실어서 전체 면적에 쭉 분배를 해서 고루고루 뿌려야 되겠습니다. 과수나 원예나 모든 농사에서 퇴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 농사의 성패가 퇴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퇴비 선택이 정말 중요하지요. 퇴비의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양분 함량도 중요하지만 발효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퇴비, 포대로 포장된 퇴비는 특히 포대를 열어봤을 때 색깔만 보면 대충 판단이 되지요. 열어봤을 때 즉 발효 상태에 되면은 하얗게 곰팡이가 보이죠. 하얗게 발효된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미발효,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넣었을 때는 작물에 가스 피해가 오고 또 유해균이 번식되어서 땅도 망치고 농사도 망치고 아주 큰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퇴비를 선택할 때 반드시 발효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퇴비를 직접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미발효 퇴비를 하우스에 넣었다가 아주 낭패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죠. 이번에 이 퇴비는 직접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미발효 상태일 때는 색이 까맣게 수분이 많은데 지금 이 퇴비는 벌써 미생물이 발효된 색이 하얀빛 이 색이 다 지금 보입니다. 이 퇴비를 제가 이 상태를 다 확인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이죠. 이 퇴비는 유기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시받은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생누룩이라는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퇴비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퇴비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용물이나 부속 상태를 지도 감시를 하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샘골 농협 생누룩 퇴비는 키틴 퇴비라고 합니다. 왜 키틴 퇴비라고 하냐면 키틴 아미노산을 미생물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키틴은 꽃게 크리를 통째로 갈아서 유용 미생물로 1년 정도 숙성을 시킨 그런 키틴 아미노산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를 발효할 때 이 원액을, 키틴 원액을 뿌려서 퇴비가 잘 발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퇴비죠. 퇴비는 낙엽이 지자마자 바로 넣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낙엽이 다 지고 이제 땅이 열기 전에 퇴비를 뿌려서 노다리를 쳐놓으면 좋죠. 지금 이 생누룩이라는 이 퇴비는 발효가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갖다 뿌릴 겁니다. 만약 발효 상태가 안 좋으면 그대로 흰 비닐을 꽁꽁 덮어서 2차 발효를 계속 해야 됩니다. 봄까지 비닐을 덮어 놓으면
이 안에서 이제 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계속 2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상태가, 냄새가 많이 나고 상태가 안 좋으면 흰 비닐을 꽁꽁 덮어 놔야 됩니다. 올 때는 이 검은색 비닐로 랩핑을 해왔는데 이 검은색 비닐은 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검은색 비닐을 제거하고 흰 비닐을 덮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이 날아가지 않고 열이 좀 새이도록 덮어 놓으면 2차 발효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여기가 살구밭입니다. 살구나무가 현재 7년생입니다. 7년생인데 좀 성목입니다. 나무 뿌리 바로 밑에 퇴비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현재 뿌리 위에도 줘야 되겠지만 뿌리가 계속 뻗어나갈 자리를 퇴비를 줘야 그 퇴비를 먹기 위해서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죠. 그래서 퇴비 줄 때는 바로 나무 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나무가 크면 클수록 퇴비 주는 반경을 멀리 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멀리 뻗어나가게 되고 또 퇴비 여러가지 그름 성분을 빨아먹게 되죠. 기둥 바로 나무 밑에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퇴비가 발효가 되면서 많이 덩어리가 졌습니다. 덩어리가 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발로 툭툭 밟아갖고 덩어리를 좀 부신 후에 뿌리면 됩니다. 야, 이건 발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퇴비가 발효가 잘 돼가고 지금 하얗습니다. 거의 색상이 곰팡이가 하얗게 이렇게 오래된 퇴비는, 이런 것은 냄새도 맡아보면 고약한 냄새도 안 나고 악취가 안 납니다. 이만하면 아주 발효가 양호한 편입니다. 퇴비가 이 정도 발효됐기 때문에 하우스인데도 안전하게 제가 막 뿌립니다. 발효가 덜 됐으면 절대로 이렇게 뿌리면 안 되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되면 거의 완숙 단계, 발효가 완숙 단계로 됐기 때문에 뿌려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퇴비 종류의 성분을 보면 돈분과 개분이 많이 들어가면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질소입니다. 그리고 우분은, 소똥은 짚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짚은 섬유질이죠. 셀룰로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분이 많이 들어가면 저질소입니다. 그래서 퇴비도 과수냐 원해냐 해소냐 작물에 따라서 퇴비 선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살구는 조금 조기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저질소를 넣어야 됩니다. 살구, 자두 이런 품종들은 조기에 출하도 하지만 일단 무르면 안 되니까 아주 야물게 재배를 해야 되니까 질소를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원해작 아니면 채소 이런 엽채류 계통은 일단 잎을 많이 자라게 해야 되니까 고질소, 돈분, 개분 이런 함량이 많이 들어가는 퇴비를 써도 발효만 제대로 잘 됐다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원예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미리 정식하기 전에 최소한 보름 이상 미리 퇴비를 뿌리고 노타리를 친 후에 하우스 문을 닫아서 온도를 올린 후에 2차 발효를 시키죠. 발효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정식하게 되면, 멀칭하게 되면 가스 발생으로 아예 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시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퇴비는 저질소입니다. 좀 많이 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발효만 잘 됐다면
퇴비는 좀 많이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 놓고 좀 많은 데는 발로 이렇게 툭툭툭 흩어주면 됩니다. 이 퇴비는 저질소이기 때문에 우분이 65%, 돈분 5%, 개분 10%, 톱밥 15%, 평균환경 5% 이렇게 키틴 발효액으로 계속 발효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퇴비를 주는 목적은 영양 공급 차원뿐만 아니고 이 퇴비가 땅에 들어가므로 토양 물리성 개량이 되죠. 특히 점질, 땅이 점질 때 이 부순된 이런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토양 물리성이 개량이 되죠. 그리고 보비력, 보수력, 퇴비가 위에 많이 있으면은 수분 증발을 많이 막아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땅이 마르는데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보비력, 보수력, 수분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 주는 농가는 화학비료를 조금 더 줬을 때 이 퇴비가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퇴비가 완충작용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보비력, 비료 성분을 이 퇴비가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성분이 나무 뿌리에 담겨지기 때문에 퇴비에 뿌린 후에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조금 과해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만약에 퇴비는 주지 않고 화학비료만 계속 준다면 땅이 막 완전히 척박해지죠. 수분은 바로 증발되고 비료 성분은 바로 뿌리에 다 공급되면 뿌리, 새뿌리가 새근이 다 죽어버리죠. 잔뿌리가 많이 있어야 인산이나 여러 가지 미량 요소들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뿌리 없으면 인산 성분도 못 올리고 결국은 질소와 수분만 올리게 되죠. 도장되고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병은 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퇴비만으로는 양분 함량이 부족합니다. 퇴비에는 질소는 있지만은 인산 가리 성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줘야 영양 밸런스가 잡힙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펠렛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깔도 까맣지를 않고 갈색빛, 갈색빛인데, 이 유기질 비료는 일반 다른 유기질 비료와 차이점은 일단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니죠. 제조 방법이 다르죠. 일반 까만색은 아주 고열에서 열 처리하기 때문에 까만색을 많이 내고, 이것은 물론 열을 줘서 이렇게 빼내지만은 고열이 아니기 때문에 갈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이 아주 중요하죠. 20kg인데 질소가 4.5%, 인산 2%, 가리 1.5%, 유기물이 60%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분이 25%나 들어있다는 사실, 어분도 25%나 들어있다는 사실. 보통 퇴비에는 골분, 어분 이런 걸 다 챙겨 넣지를 못하죠. 그런데 야주가리 유박 30%, 팜 유박 8%, 야자박 7%, 이래서 퇴비에 들어있지 않은 골분과 어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확하는 쌀구나 자두 이런 작물에는 골분과 어분이 들어가면 아주 빨리 이제 익고 당도도 들어가겠죠. 이 골분은 말 그대로 동물의 뼈 가루이죠. 뼈를 발효해서 넣었기 때문에 당도, 착색 당도에 관여를 하죠. 골분이. 어분은 질소 성분이 많고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멸치나 이런 물고기 갈아서 넣은 것은 칼슘도 많이 있고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도 증가, 맛, 향기, 때깔, 저장성, 열과 방지, 생리병 예방 이쪽에 초점을 주고 만든 그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순수한 천연자재이기 때문에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공시번호, 유기농업 목록 공시도 되어 있고 유기농 인증농가도 사용해도 되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씨비량을 꼭 지켜야 되겠죠. 보통 복숭아, 자두 이런 작물에는 300평당 5포에서 7포 정도 넣으면 됩니다. 나무 세력이 너무 센 나무는 많이 주면 안 되겠죠. 핵과류는 살구자두, 복숭아는 이 위로 뻗은 도장지 보면 지난해 세력을 다 판단이 나니까 지난해 세력이 좀 세었는 나무는 유기질 비료든 어떤 퇴비든 무엇이든 조금 적게 줘야 됩니다. 맛있는 퇴비를 잘 선택하고 찾아서 꼭 많이 주세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백경천 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